아,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너무 좋아요. 정말 좋으니까 일찍 사주세요. 이런 글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학군지 학원에서 보는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아이들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기를 지나서 계속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 1시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작할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너무 재밌잖아요. 1시간 금방 갑니다. 뭐 물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안녕하세요. 안혜 선생입니다. 오늘은 스마트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번 달에 출간된 제 수학 공부의 정석이라는 책에도 스마트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책은 사실 뭐 제가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만 쓰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책은 아니고요. 제목은 이제 출판사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가지고 정한 거라 수학 공부의 정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학 공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까지 충분히 넣었습니다. 그 안에도 스마트폰에 대한 이야기가 한 챕터 정도, 한 꼭지 정도 있는데 거기서 그 꼭지에서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 혹은 또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다른 확장해서 다른 내용 스마트폰을 지금 이제 스마트폰으로 좀 아이하고 관계가 스마트폰 때문에 그렇게 좋지 않다면 오늘 내용이 좀 도움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제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했는데 하여간 스마트폰 문제죠. 저희 애가 아시다시피 고3인데 스마트폰 때문에 힘든 게 한 2-3년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뭐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학생들 관찰한 저희 학원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관찰한 결과와 제 아이를 통해서 얻은 혹은 제 친구들의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 상황 그런 부분까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경험을 토탈해서 말씀드리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아직 안 사주신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뭐 미취학 아동을 두신 학부모라면 언제 사주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 아는 유명한 이제 학습 카페 같은데 질문하시잖아요. 학습 카페에 들어가면 스마트폰 당연히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검색을 했나? 하여간 제가 최근에 본 그 스마트폰 관련된 의견이 당연히 안 좋은 의견이 많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때문에 걱정이 없는 학부모들은 그걸 찾아보지 않거나 굳이 거기 뭐 댓글을 달지는 않죠. 근데 글을 남기는 분들,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분들은 항상 좋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이미 스마트폰을 줬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제 의견을 물어보는 글들이 많겠죠. 아, 스마트폰을 사줬더니 너무 좋아요. 정말 좋으니까 일찍 사주세요. 이런 글은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혹은 좋지 않은 상황으로 거기 이제 학습 카페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대부분의 댓글은 예를 들면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아이하고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힘든 사이입니다. 뭐 이렇거나 안 사주면 일찍 안 사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이런 댓글이 많죠.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괜찮던데요. 이런 댓글은 찾기가 힘들어요. 저희 아이는 스마트폰 가지고 있는데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댓글은 찾기 힘들죠. 왜냐하면 굳이 이런 상황의 댓글로 이런 좋지 않은 상황에 대한 글에 대한 댓글로 우린 괜찮아요 이렇게 적는 분이 적지 않죠. 적기 좀 껄끄럽잖아요. 우린 괜찮은데 너희들은 문제구나 이런 댓글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댓글에는 다 안 좋은 댓글밖에 달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언제 사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서 이제 카페에 질문을 하거나 혹은 이제 카페를 검색했을 때 안 좋다라는 댓글이 많으니까 진짜 스마트폰은 완전 그죠? 학습이나 아이 교육에 정말 좋지 않은 걸로 이렇게 인식하고 또 안 사주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하죠. 제가 사주는 게 좋다, 안 사주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이 글에 대한 댓글에는 좋지 않다라는 그런 댓글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편향되어 있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왜 편향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제가 저희 학원에서 보는, 전 학원지입니다. 학원에서 보는 최상위권 아이들, 적어도 뭐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모의고사 1등급을 받는 아이들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학교 학생들 1학년 때부터 혹은 초등학교 뭐 저학년 반은 저희가 없기 때문에 고학년 때부터 다니게 되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 대부분 제가 보기에 다 가지고 있었어요. 초등학교 뭐 6학년 때부터 중학교 시기를 지나서 계속 스마트폰 사용하고 있습니다. 쉬는 시간에 잠시 들어가 보면 아이들 게임도 많이 해요. 근데 문제 있느냐? 문제 없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의견은 그냥 언제 사줘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억지로 막 공부 때문에 그 시기를 늦추려고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일찍 사줘도 괜찮다. 그죠? 스마트폰이 뭐 그렇게 나쁜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집에서 모든 엄마 아빠는 스마트폰 계속 사용하고 있고, 그죠? 막 그러면서 아이만 못 쓰도록 한다던가, 못 쓰게 한다던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자기는 사용하면서 나는 못 쓰게 하고, 내 친구들 다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입니다. 아이들이. 그래서 일단 스마트폰 자체를 사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일찍 사주는 게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가 스마트폰에 빠지게 되는 시기가 있다면, 그죠? 좀 많이 사용하게 되는 시기가 오히려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그죠? 그래도 말 들을 때, 저학년 때 좀 많이 사용해보는 게 오히려 이 스마트폰 기기에 대한 그 욕구, 궁금증 이게 좀 많이 해소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본 대부분의 최상위권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전부 다. 오히려 이런 학생들이 그죠?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자기의 학습 시간 확보를 위해서 스스로 뭐 투지는 아니고 폴더로 그죠? 아니면 공부폰으로 바꾼다던가 그런 경우는 있지만 뭐 고등학교에 가서 또 강제로 뭐 막 공부폰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게 막 아이의 학습에 도움이 엄청 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 바꾼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언제 사주냐? 저는 일찍 사줘도 괜찮다 라는 생각입니다. 네가 사주라 그랬냐? 이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저는 일찍 사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사주게 되면 이제 시간 제한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 제한을 하잖아요. 보통 학부모님들이. 시간 제한은 뭐 좀 해야 될 이유는 있죠. 아이가 습관이 아직 안 들었다면 뭐 필요한 시간만큼 적정 시간 사용하고 또 나머지는 필요한 것을 하는 시간, 필요한 것 할 수 있도록 이런 습관은 필요하죠. 그래서 약속을 해서 이렇게 이제 습관을 잡는 그런 연습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의견을 드리면 책에서도 썼지만 저는 약간 이제 하루 1시간이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시작할 때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스마트폰 너무 재밌잖아요. 1시간 금방 갑니다. 뭐 물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그래서 저는 한번 주간 단위로 일주일에 뭐 몇 시간이야 이렇게 사용하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좀 많이 썼으면 내가 금요일까지 조금이라도 쓰려면
뭐 화요일 날 좀 덜 쓰고 수요일 날 더 쓰고 뭐 이렇게 계획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루 몇 시간이야 하면 내가 좀 더 보고 싶은데 못 보게 돼서 또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몇 시간 쓰자 혹은 뭐 조금 더 짧게 하면 3, 4일 단위로 몇 시간 사용하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아이가 좀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계획을 짜보면 날마다 몇 시간이야 이렇게 딱 정해두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아이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데 그죠? 좀 많이 보고 싶은 날 많이 보고 그죠? 그 다음 날은 좀 안 보고 뭐 이렇게 하는 태도를 가지는데 그냥 도움이 좀 더 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일간 시간 제한을 하는 것보다 물론 몇 시 이후에 사용하지 말자 이런 거는 제한이 필요하겠지만 날마다 그게 아니면 전체 시간은 저는 주간으로 몇 시간으로 보고 스크린 타임 앱이나 뭐 아이폰은 있잖아요. 타임 확인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은 사실 3번이에요. 문제가 없는 분들은 오늘 영상이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아이가 알아서 관리하고 뭐 공부도 알아서 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하는 경우, 그죠? 스마트폰만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되고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말씀드리려고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미 싸우고 있다고 하면 대부분 시간 싸움입니다. 그죠? 뭐 아이한테 맘대로 써라. 저는 맘대로 쓰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시간 제한 없이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간 제한을 안 두고 네가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만큼 해도 괜찮다. 공부는 한 개도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완전히 풀어준 적도 있었고 오히려 그때가 아이가 조금 더 자기 시간을 컨트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근데 일단 시간을 제한한다고 하면 시간을 지금 아이의 스마트폰 시간을 확 자를 수는 없으니까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니까 없애는 경우 있죠. 막 짜증나서 스마트폰을 깨버리거나 분명히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다 부셔버리거나 완전히 없애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너무 최악인 경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정말 돌이키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이하고 관계는 점점 회복시켜야 되는 거지 아이한테서 스마트폰 자체를 그냥 하루아침에 없애버리면 아이는 진짜 극단적으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방법은 정말 좋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하는 게 어쨌든 그나마 최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시간 제한할 때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팁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12시까지 스마트폰 뭐 유튜브를 보든지 뭘 하든지 약속을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부터? 오늘부터. 그래서 엄마하고 단단하게 약속을 했죠. 어젯밤에. 야, 이제부터 일요일은 오전에 뭐 예를 들어서 2시간 하기로 하자. 10시부터 12시까지 스마트폰을 쓸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아이도 동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일요일 날. 근데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에 막 빠져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12시가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엄마는 달라요. 엄마는 내가 우리 아이, 딸, 아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12시에 땡 하면 아이가 맞춰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엄마는 시간을 1분 1초 딱 재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이 막 하고 있죠. 그래서 12시가 땡 되면 이제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제가 끝마칠 분위기가 아닌 거죠. 혹은 뭐 12시 땡 되면 엄마는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야 끝이야! 이렇게 아이는 아직 덜 끝난 상태입니다. 끝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면 자 12시가 딱 됐을 때 첫 번째 케이스 야 끝이야! 스마트폰 그만해! 하고 탁 뺏어버리면 아이 기분이 안 좋죠. 아이는. 자 일단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하고 뭔가 숙제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숙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기분이 좋은 상태로 적어도 나쁘지 않은 상태로 숙제를 하기 시작했을 때 공부를 할 때보다
이게 효율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아이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우리의 목적은 이 시간 제한을 하고 아이의 스마트폰 시간 관리를 하려고 하는 목적, 뭐 예를 들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아이가 공부를 좀 해줬으면 하는, 공부 시간을 조금 늘려서 나도 물러서서 너한테 스마트폰 할 수 있는 시간을 이 정도 줬으니까 너도 좀 물러서서 공부 시간을 좀 확보하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1번 같이 끝이야! 막 이렇게 끝내버리려면, 칼같이 잘라서 끝내는 거는 그 목적이 공부 시간을 늘려서 똑바로 공부하게 되는 이 목적이 아니라, 이 목적이 스마트폰을 뺏는 게 목적이 되는 거란 말이다. 아이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기, 이 뺏기 자체가 목적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 목적은 달성하겠지만 효과적으로 똑바로 아이가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이 목적에는 좀 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공부를 똑바로 짧은 시간이라도 하게 만들고 싶다면 이 싸움에서는, 스마트폰 싸움에서는 좀 져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서 12시가 되면 혹은 12시 10분 정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직 안 끝났니?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해 주는 게 좋죠. 왜? 아니, 여기서 10분 물러서 주면 어떻습니까? 아직 안 끝났니? 했는데 아이가 이제 자기도 이제 약속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지난 여유를 보여주면 아이도 이제 끝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끝내면, 스스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면 기분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약속한 대로 뭐 숙제를 하든 공부를 하러 갔을 때 기분이 덜 나쁘죠. 기분이 괜찮잖아요. 스마트폰 썼으니까. 그러면 숙제하거나 이런 거 할 때 효율성이 높아져요. 집중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내 욕구가 해소됐으니까. 욕구는 사라지지 않아요. 해소돼야 돼요. 아니면 다른 데로 옮겨가거나. 그죠? 근데 중간에 탁 잘라버리면 욕구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10분쯤 지나서 아직 안 끝났니? 했는데 끝낼 거예요 하면서 늘어진단 말이에요. 늘어지는데, 늘어지더라도, 저는 늘어져도 또 10분 후에, 그죠? 그거 끝나면 그거까지만 해. 뭐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하고 있다면, 뭐 유튜브나 뭐 쇼트 이런 거 보고, 틱톡 이런 거 보고 있다면 금방 끝나겠지만,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끝날 때까지만 해 하고 또 한 발짝 더 물러서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욕구를 해소시키는 거지, 아이에게서 스마트폰을 뺏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한 발 더 물러서 주면, 그죠? 또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 늘어지면 아이 그렇게 막 1시간 2시간 막 2시간 하겠다고 하는 걸 3시간씩 하고 이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정도 엄마가 물러서 주면, 약속을 했으니까. 아이들은 착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1, 20분 물러서 주고 엄마가 얻는 거는 아이가 똑바로, 그죠? 짧은 시간이라도 똑바로 공부하는 그 시간을 얻는 거죠. 이렇게 1, 20분 물러서 줌으로 인해서 아이의 스마트폰에 대한 욕구를 그 짧은 시간 사용함으로써 해소시킬 수 있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 뒤에 일어나는 학습에 대한 엄마의 목적을 달성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죠?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욕구는 해소되어져야 합니다. 그냥 탁 자른다고 내 눈앞에 스마트폰이 없어진다고 해소되거나 그 욕구가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시간 제한을 해서 날마다 아이하고 싸우고 있다면 좀 져주는 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의 목표는 아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뺏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똑바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수학 화이팅!